예, 오늘은 656쪽 제20장 18절 여기 할 차례죠? 네. 예, 18절 17절이 뭔지 잠깐 돌아보고 18절로 가겠습니다. 17절 굉장히 중요해서 핵심적이 중요한 성과 성지에 대한 얘기를 했었습니다. 성자 천지도야요, 성지자 인지도야. 성자는 불면이 중 불사이득 종용 중도 하나니 성인야요. 성지자는 택선이 고집지자야 아니라. 네. 요 얘기에서 지금 18절에서 얘기하는 박학지, 신문지, 신사지, 명변지, 독행지 이 다섯 가지는 주자조에 나오지만 성지자 인지도죠. 네. 인지도의 구체적인 절목이다. 네. 박학지, 널리 배우고 신문지, 자세하게 묻고 신사지, 신중하게 생각하고 명변지, 밝게 분별하고 요까지가 이제 지에 대한 얘기죠. 독행지, 독실하게 행한다. 여기 행. 그래서 지와 행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섯 가지가 성지자의 조목이다. 주자주를 보겠습니다. 차는 성지지 목야라. 성지자 인지도의 구체적인 실천 조목이다. 이런. 학문사변은 박학지, 신문지, 신사지, 명변지 한 글자씩 핵심적인 글자를 띈 게 학문사변이죠. 이것은 성지자 인지도에서 택선이 고집이라는 말이 있었죠. 네. 거기서 학문사변은 소위 택선이 위진이 하게 지하여. 학문사변은 전부 선을 택해서 지와 관련된 거라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지혜롭게 되는 것이니 지혜는 생이지가 있고 학이지가 있죠. 그 다음에 곤이지가 있죠. 이 학문사변을 하는 성지자의 조목은 생이지에는 속하지 못하고 학이지에 속한다. 생이지는 어디에 속해요? 성인에 속하는 거죠. 독행은 소위 고집이 위이니 고집해서 인을 실천하는 것이니 이것은 행에 있어서는 리행야라. 이로워서 행하는 것이다. 리행 위에가 뭐죠? 아니행. 그렇죠? 편안하게 행하는 거. 이건 누구예요? 이건 성인이 이런 거잖아요. 아니행, 리행, 그다음에 뭐 있죠? 곤이행. 응? 곤이행. 아니, 곤이지진가? 면강이행이죠. 곤은 지에 들어가고 행은 면강이행. 억지로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인지도, 성지의 조목, 인지도를 전부 학이지지, 리행지에 속하는 것으로
주자가 서로 등급을 지금 맞췄습니다. 그리고 정자의 말씀을 인용해서 정자왈 오자의 폐기일이면 비약냐라. 이 5가지 중에서 한 가지라도 패하면 그것은 참다운 학문이 아니다. 요 각 조목마다 상세하게 이제 사실은 해야 되는데 요 뒤에 세 주에 이제 네. 조목들이 나오니까 천천히 하겠습니다만 박학지 널리 배우는 거죠. 신문지 자세하게 묻는 거예요. 신사지 신중하게 생각해요. 명변지 밝게 변론한다. 그리고 여기서 얻어진 진리를 독실하게 행한다. 이런 건데요. 네, 주자 줄을 보겠습니다. 주자왈 오자는 무선우하고 유완급이니 불가위 박학시의 미가신문이며 주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5가지는 선우는 없다. 반면에 완급은 있다. 이 완급도 사람마다 다른 거죠. 어떤 경우는 박학지가 지금 안 돼. 그러니까 박학지를 빨리 해야 돼요. 어떤 사람 같은 경우에는 박학지는 되는데 신문지 자세하게 이렇게 묻질 않아. 그냥 휘휘 지나가. 이런 경우에는 신문지가 급한 거죠. 이렇게 완급의 차이는 각 사람의 기질에 따라 다른 게 있어요. 뭘 반드시 먼저 해야 된다, 뭘 나중에 해야 된다, 이런 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가위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다. 박학시에 박학할 때 미가 신문할 겨를이 없어. 박학하느라고 신문할 겨를이 없어. 이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박학하다가 보면 두루두루 이제 공부하는 게 박학이잖아요.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의문사항들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 사항에서 멈춰서 자세하게 물어봐요. 신문해야 돼. 자세하게 하다 보면 이거는 신중하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네. 그러면 또 신중하게 생각해야 돼. 그 부분에서 박학 다 하고 나서 이제 신문하자. 신문 다 하고 나서 신사하자. 이런 거는 없다는 거예요. 학문을 공부하다가 자세하게 물어야 될 땐 자세하게 묻고 신중하게 생각해야 될 땐 신중하게 생각하고 밝게 변론할 땐 밝게 변론하고 그러면서 또 박학하고 그래서 거기서 얻은 진리를 독실하게 행하고 이 5가지가 계속 이어진다는 겁니다. 신문시에 미가 근사며 자세하게 물을 때 신중하게 생각하는 거는 겨를이 없어. 신문만 할 거야.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근사시에 신중하게 생각할 때 미가 명변 밝게 변론할 겨를이 없어.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 또 명변시에 밝게 변론할 때 독실하게 행할 겨를은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배웠잖아요. 배운 진리들을 바로 밖에 나가면 실천을 해줘야 돼. 근데 보통 이제 여기서 배울 때는 배우고 나가자마자 다 잊어버리죠. 그래서 독행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오자는 5가지는 종두 주장거대 종두 머리부터 이런 얘기예요. 종이 무엇을 따라 머리를 따라 그러니까 머리서부터 첫 머리서부터 주장거라는 거 주자가
영어에 do make라고 그랬죠. 장거는 ing입니다. ing. 그래서 making, doing 그런 얘기입니다. 처음부터 첫머리부터 해 나가야 돼. 그래서 처음부터 선우가 없다. 뭘 먼저 해야 된다. 박학을 맨 먼저 해야 된다. 이런 게 없어요. 이런 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묶음이라고 얘기하죠. 묶음. 묶음이 함께 가는 거야, 이게. 따로따로 가는 게 없어. 신문해야 될 때 신문하고, 명변해야 될 때 명변하고, 신사할 때 신사해야 되고, 이게 이제 밖에 나가서 이제 이걸 실천해야 되겠네? 독행해야 돼. 근데 이게 보통 이제 딱딱 끊어집니다. 특히 많이 끊어지는 게 이 행과 지, 이 부분이 끊어지죠. 지는 지대로 또 박학할 때는 신문을 못하고, 신문할 때는 또 신사를 못하고, 이렇게 딱딱딱딱 끊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끊어지게 되면 이제 학문의 진보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거죠. 학문이 나아가야 되는데, 학문이 나아간다는 얘기는 이 전체적인 이 진리, 도를 이제 우리 유학에서 중용의 도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도가 이렇게 밝아지고 느껴지고 이제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게 박학지, 신문지, 신사지, 명변지, 독행지를 하면 이게 자꾸 밝아진다는 거예요. 그게 학문에 나아간다라고 표현하는데, 학문을 진전시킨다 또는 학문에 나아간다고 표현하는데요.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자꾸만 끊어지면. 진시왈 택서는 유 박학 신문 신사 명변 공부니 진용 용공 다하로되 고집은 지유 독행 일권 공부하니. 택서는 선을 택한다는 거, 요건 지혜에 해당되죠. 여기에는 박학 널리 배우고, 신문 자세하게 묻고, 신사 신중하게 생각하고, 명변 밝게 변론하는 공부가 이 택선에 들어간다. 여기는 진용공다, 공부하는 게 많다는 겁니다. 근데 고집은 이 고집 행에 해당되죠. 여기에는 단지 독행 한 건의 공부만이 있다. 시는 택선처에 찐능 지지즉 행처공이 자이하라. 이것은 선을 택하는 지의 영역에서 정말로 능히 잘해서 잘 알기만 하면 행하는 것의 공부는 저절로 쉽다. 이것도 이 진씨의 경우에 쉽지, 보통 사람들 이게 쉽지 않습니다. 행처가 더 어려워요. 안다고 하는데 이게 자기는 알아서 다 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착각인 경우가 엄청 많습니다. 특히 이제 천재 같으신 분들, 굉장히 뛰어나신 분들일수록 이 실천 공부에 약한. 근데 착각이 뭐냐면 자기는 다 알기 때문에 실천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착각을 자주 일으켜요. 우리가 알고 있는 천재들 대부분 이 병통이 다 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최소한 착각은 안 해. 착각은 안 해. 하기 힘들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나중에 돼서 그런 분들이 제대로 진리를 터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이제 공자의 제자 중에서 증삼이 공자의 도를 얻었다라고 하는 게, 증삼은 이제 노둔하다, 느려 느리기 때문에 자기가 느린 줄 알아요. 그러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도를 얻어요. 자공 같은 사람들이라든가 이게 똑똑한 사람들, 근데 똑똑한 사람 중에서 최상급은 뭐냐면 자기가 똑똑하기 때문에 실천에 약하다는 걸 아는 사람이 최상급이에요. 근데 보통 똑똑한 사람들이 그걸 몰라요. 그래서 자기가 최고인 줄 알아. 기고만장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논어 보면 왜 자공하고 안연하고 누가 더 낫니 공자가 물어보는 거 있잖아요. 자공이 뭐라 그래요? 저거 어떻게 안연을 바라보겠습니까? 그 지자 중에서 최상급이에요. 지자들의 약점이 이러하다는 것을 환하게 알고 있는, 그건 뭐 최상급입니다. 그런 분들은 인자들하고 이렇게 잘 어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공자하고 잘 어울리고 이제 이렇게 하신 건데, 지자들이 자공 정도의 수준에 올라 있는 지자가 참 힘듭니다. 자, 그 다음에 쌍봉요시왈 학필박 연후에 유이취 천하지 견문이 주지 사물질이요. 학문은 반드시 넓게 공부한 연후에야 유이취 천하지 견문, 천하의 여러 견문적인 지식들을 모아서 주지 사물질이, 사물의 이치를 두루두루 다 알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유학은 이 박학을 중시합니다. 널리 배워야 돼. 널리 안 배우고 편협하게 배우게 되면요, 참다운 진리의 모습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널리 배워야 돼요. 과학도 배워야 되고, 지리도 배워야 되고, 역사도 배워야 되고, 철학도 배워야 되고, 다 널리 배워야 된다. 그래서 유학의 네 글자로 얘기해라. 그러면 박학 양례입니다. 양례. 그래서 박학이 그 한 기둥에 들어가요. 특히 불교나 다른 종교나 도교나 다른 학문하고 이 유교하고 다른 점이 박학을 중시한다는 거예요. 근데 박학을 하다 보면 까딱 잘못하면 박학 다식으로 빠져. 그래서 양례라는 게 이 약이 동사입니다. 타동사. 예로서 자기 자신을 잘 단속한다 이런 뜻입니다. 예로서 자기 자신을 잘 단속한다.
그러니까 저 얘를 이제 뭐 법 이런 식으로 보면은 이제 순자적인 생각이에요. 법전에 근거해서 모든 행동을 한다. 그렇게 통용되기도 하는데 얘라는 게 자기 마음 속에서 하늘과 그 교류하는 거로 볼 수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요 얘가 곧 성리학자들이 얘기하는 거는 경이죠. 경건함으로써 항상 자기 자신을 단속한다. 그러면서 박학한다. 여러 지식들, 세상의 지식들을 두루 포섭하는 거. 저기 하나만 하기도 힘든데 저 두 개를 다 한다는 게 굉장히 어렵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학의 핵심은 저 두 가지를 병행하는 거다. 그래서 한쪽이 박학이 지, 양례가 행. 그래서 지행 병진을 유학의 종지로 지금 꼽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학문은 쌍봉요 씨 지금 박학 넓게 배운 연후에 세상의 모든 견문적인 지식들을 모아서 사물의 이치를 두루두루 알 수 있는 것이다. 박학에 대해서 이렇게 못하면 어떻게 돼요? 박학이 안 되면 학 불박되면 어떻게 돼요? 한쪽으로만 치우쳐서 자기들은 옳다고 하는데 공정성, 정당성을 결여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공산주의 같은 경우도 자기들은 뭐 굉장히 옳다고 얘기하죠. 또 사이비 종교들 자기들은 다 옳다고 그러죠. 근데 박학이 안 돼 있어. 사이비 종교들 보면 보는 게 딱 이렇게 한정돼 있죠. 공산주의자들도 보는 게 딱 한정돼 있죠. 문필심 연후에 유의정기 소학지 의혹. 문필심 묻는데 어떻게 물어요? 자세하게 물어요. 심이 이 자세할 심이죠. 자세하게 대충 묻고 휙휙휙 지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의문이 생기면은 그것에 대해서 계속 파고 들어간다. 그래야 그렇게 자세하게 물은 연후에야 유의정 소학지 무슨 배운 것에 의심되는 배운 것 중에서 의심되는 것들을 다 바로 잡을 수가 있다. 그렇죠? 배우다 보면 의심 나는 것들이 뭐 많아요. 그다음에 그 의심의 뿌리가 깊은 것들도 많죠. 하늘은 무엇이냐? 너는 왜 태어났냐? 뭐 이런 질문들. 우리 글 읽다 보면 이런 것들이 뭐 여기저기에 다 섞여 있잖아요. 근데 보통 어떻게 그거 물어봐야 답도 없는 얘기요. 그러고 휙휙 지나가잖아요. 그러려니. 그렇죠. 그거는 이제 문필심을 안 한 거예요. 맨날 그러려니 해 하고 지나가니까 설렁설렁 계속 설렁설렁만 되는 거야. 하늘이 무엇이냐, 인간이 무엇이냐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파고 들어가지를 않으니까 죽을 때까지 설렁설렁해요. 그래서 그 배운 바에 의심스러운 것을 바로잡지를 못해요. 사필근 연후에 유의 정연 기 학문지 소득이 자득것이며 생각하는 게 신중한 연후예요. 이 근사, 신사가 뭡니까? 신중하게 생각한다.
이게 지금 그런 얘기예요. 네. 뿌리가 뭐냐? 내가 죽으면 어디 가느냐? 이런 문제. 이런 문제는 깔깔거리면서 웃으면서 개그하면서 이런 문제 얘기 못 하잖아요. 뭐 재밌는 막 영화 이런 거 보면서 이런 걸 못 하잖아요. 인간 왜 사냐? 진정한 행복이 뭐냐? 이런 게 근사예요. 신중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이 신중한 연우에야. 그런 연우에야 유의 정연기 학문지 소득. 그 학문에서 얻은 바를 정밀하게 연구할 수 있다. 내가 진짜 참다운 행복이 뭐냐? 이런 것에 대한 갈망이 근사가 바로 그런 겁니다. 갈망이 굉장히 강할 때 하나하나 학문에서 얻은 바를 정밀하게 연구해서 자기 마음속에 얻을 수 있다. 그래 바로 이거야. 요 며칠 사이에 제가 나의 아저씨라는 드라마를 넷플릭스에서 이제서 그 드라마 정규 방송에서 했었죠 그게. 근데 내용 전개가 너무 이렇게 느리고 그래가지고 답답하다고 다른 거 그거 안 봤거든요. 진짜 재밌네. 그거 진짜 재밌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한 3일에 걸쳐서 16회까지 있는데 16회 엊그저께 한 새벽 5시까지 봤어요. 그런 거 밤새서 보시면 안 돼요, 선생님. 근데 이제 그런 드라마를 쓸 수 있으려면 이 근사, 신사를 하지 않은 사람은 이 드라마 못 써요. 그 작가가 시청자들을 감동시킬 수 있으려면 이 신사를 충분히 한 사람이 아니면 그렇게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 뭐 쓸데없이 그 행복이 뭐냐 뭐 이런 거 인간은 어디서 죽으면 어디로 가냐 이런 거 생각해서 뭐 하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래서 신사를 한 연후에야 학문에서 얻은 것을 정밀하게 연구할 수 있고 학문의 깊이가 생긴다는 것. 그래서 마음에서 정말로 얻어진 것. 도학, 유학에서 도학이라는 게 이게 마음에서 실제로 얻어진 거에 대한 얘기들이에요. 주자가 도학에 한 획을 그신 분이다. 주자가 마음에 얻어진 그런 게 있는 거예요. 학문 속에. 그래서 그 학문을 지금 몇백 년 후에 퇴계라는 사람이 또 하고 또 그 다음에 또 이걸 추구하려고 하는 것도 이 실제로 자득의심한 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전부 어디서부터 비롯되는 거예요? 신사에서부터 비롯되는 거예요. 신중하게 생각하는 변필명 연후에 유의별기 공사의리 십이진망 호리의사지간이 부지어 차류니 밝게 변론한 연후에야 유의별 구별할 수 있다. 뭘? 공과 사 의리 다음에 욕심 요게 생략된 거예요. 의리나 어떤 게 의리고 어떤 게 욕심인지 어떤 게 공이고 어떤 게 사인지 어떤 게 시고 어떤 게 비인지 어떤 게 옳은 거고 어떤 게 그른 거지 그 다음에 어떤 게 진실한 것이고 어떤 게 망령된 것인지를 구별할 수 있어. 어디서? 호리의사지간 실오라기 같은
이게 진짠가 사입인가? 의사지간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진짠지 사입인지가 뭐 눈에 띄게 이렇게 딱 구별되어 있는 거는요, 누구도 다 알아. 근데 실제로 그 많은 사람들이 왜 속냐? 오늘도 아침에 뭐 임창정이 따라서 주식 투자했다가 망한 사람들 뭐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사입이냐 진실이냐, 요 굉장히 그 실오라기 같은 차이예요. 거기서 밝게 구별할 수 있는 사람, 이건 사입이야. 이건 진짜야. 특히 주식 투자하고 뭐 이런 분들 이런 거 무지 필요하죠. 뭐 워렌 버핏이라든가 이제 이런 사람들 그 어렸을 때부터 그걸 터득했다는 거예요. 명변을 터득했다는 거예요. 요거는 사입이네. 요건 냄새 난다, 냄새. 이건 진짜네. 이거 그래서 투자했더니 거의 성공할 확률이 실패한 적도 있었겠죠. 이 실패를 통해서 명변할 수 있는 능력을 더욱더 기르는 거죠. 그래서 박학, 신문, 신사, 명변, 이 네 가지. 이 네 가지 택선, 이 선을 택하는 것, 이것이 여기에 이르면 택지가위정이라. 선택하는 것이 가히 정밀하다고 얘기할 수 있다. 여시 가히 독행이면 이렇게 하면서 거기에 플러스 독실하게 행하는 것까지 가해지게 되면, 그러면 일용지간이라는 일상생활에서 이런 뜻이에요. 일상생활에서 염려지 미하야 이다로 사위지 저희 필름거리 취하고 취시 사비하야. 유는 말미암을 유자죠. 염려지 미하야라는 얘기는, 염려는 생각입니다. 염려지 미세한 생각에서 모든 악들이 다 미세한 생각에서 말미암아져요. 작은 도둑이 큰 도둑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도 되네. 이게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 미세한 생각에서 말미암아 이게 다러 사위지죠. 사위라는 건 일과 행동. 사위지저라는 것은 일과 행동에 눈에 띄게 드러난다는 겁니다. 저자가 드러날 저자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즉 일용지간 앞에는 어떤 얘기예요? 택선을 정밀하게 하고 이 네 가지로 택선을 정밀하게 하고 거기다가 독행까지 플러스가 되면, 그것을 일상생활에서 실천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미세한 생각에서부터 그 일이 사위, 일과 행동 속에 드러나는 데까지, 미세한 생각에서부터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일에까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필름 거리 취하고, 그 속에서 욕심, 이익 추구하는 것은 제거하고, 거자가 여기서는 제거한다는 뜻입니다. 취의, 항상 의로만 나아간다는. 취시, 옳은 것을 항상 취하고, 사비, 옳지 않은 것은 버려. 그래서 불사이로 인욕지사로, 실오라기 같은 인욕의 사사로움으로 하여금 득이타로 천리지전, 천리의 발음을 빼앗지 못하게 한다. 불자가 나중에 해석한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하면 어떤 얘기예요? 박학, 신문, 신사, 명변, 이것을 해서 선을 잘 택하고 거기에 독행까지 가하게 되면,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어떻게 하는 거냐, 이거는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은밀한 생각에서부터 시작돼서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일에까지 항상 이익을 버리고 의를 취하고 옳은 걸 취하고 나쁜 것을 버려서 인욕이 조금만큼이라도 자기 속에 있는 천리의 발음을 빼앗지 못하도록 한다. 이범 학문사변지 소득자를 개의 천기시리라. 그래서 학, 박학, 신문, 신사, 명변에서 얻어진 바를, 여기에 이제 지혜에 해당되죠. 지혜에서 알게 된 그것을 모두 다 천기실, 그 실질적인 것을 실천하게 된다. 소집을 여차기고는 위하여 있고, 이것을 잡는 거, 잡아 고집하는 거죠. 택선 다음에 뭐예요? 고집이죠, 고집. 소집을 여차기고 이렇게 견고하게 잡는다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차는 학지리행하여 이 구지어 성자지 사해라. 이것은 학이지지, 생이지지는 아니고 학이지지면서 리행지, 아니행지는 아니고 리행지 하는 사람이 리행지해서 성자의 일을, 성자의 이르기를 구하는 일이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항시왈 학이 우문즉 취어인자 상이요 사이우변즉 구어심자 정이니 여시 이후에 가이행이라. 학문사변이죠. 학문사변 독행 이렇게 되는데, 박학하면서도 우문, 신문행. 그러면 널리 배우면서도 자세하게 물어. 그냥 휙휙 지나가지 않고요. 꼼꼼히 물어. 이렇게 되면 취어인자 상이로. 사람들에게 취하는 게 자세해진다. 사이우변, 사이는 신사죠. 신중하게 생각하면서 또 우변, 자세하게 밝게 분별해. 분별하면 구어심자 정, 이것은 마음에서 구하는 거예요. 마음에서 구하는 게 정밀이지. 여시 이후에 이와 같이 하게 되면 사람들에게 취한 것이 자세하고 또 마음에서 구하는 것이 정밀해져. 이와 같이 하게 되면 충분히 실행할 수 있는 것이다. 뭐 워렌 버핏이나 훌륭하신 분들 다 이렇게 했다는 거죠. 널리 배우고 사람들에게 자세하게 묻고 또 신중하게 생각하면서
요게 사입인지 사입이 진땡인지 요거를 명변 밝게 구분하고 여기서 얻어진 진리를 그대로 실천. 그 워렌 버핏 같은 사람들은 참 재밌을 것 같아. 어? 이 지금 학문사변을 해가지고 독행하는 사람이거든요. 쫙 주식 회사들의 동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딱 파악해서 딱 판단이 있으면 거기에다가 돈 투자하고 또 장기적으로 봐야 된다. 그래가지고 뭐 그게 나중에 뭐 몇백 배가 돼가지고 돌아오니까요. 그 머리를 유학 공부 같은데 한 대 썼으면 참 좋았을 텐데. 의학 공부? 유학. 아니. 그러면 그럼 성인 미국의 이 퇴계 성인이 있을 수 있죠. 미국의 퇴계 나오시는 거지 그러면. 이 학문도 하면서 그런 분들이 누구냐? 지금 우리 유학에서 얘기하는 그런 그 실질적인 재력도 있으면서 학문도 한 분의 대표 명사가 주나라 시대 때 문왕이에요. 문왕. 무왕은 이제 뭐 좀 문왕 무왕 같이 치는데 문왕이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문왕의 아들이면서 그 주공, 주나라의 문무를 완전히 완비하신 분. 그 주공의 의미를 진짜 알려면 시경을 읽어야 돼. 시경에 그 주남, 소남하고 빈풍, 그 다음에 소와 대하 이런 것들이 거의 주공의 작품이에요. 그 이분이 그 제사부터 해서 여러 가지 예법 이런 거 주례 이런 것들을 거의 다 완비를 시키신 분이니까 그 다음에 주공 시대에 또 무왕이 이제 돌아가시고 어린 성왕이 하니까 이제 섭정을 하니까 그 자기 형 채숙 그 은나라 주의 아들 무경하고 짝짝꿍이 돼서 반란을 일으켰어요. 야, 너는 궁궐에서 그 요직을 다 차지하고 나는 이쪽 외지에 와가지고 이렇게 하란 말이냐. 그래가지고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그 반란을 진압합니다. 반란을 진압하면서 그 성왕에게 어리니까 그것을 알려주는 시를 썼는데 그 시가 빈풍에 있어요. 요즘 그 시경 읽으면서 이제 그 치효라는 시인데 치효가 올빼미입니다. 올빼미가 누구를 상징하냐? 그 무경을 상징해요. 올빼미야 내 집을 훼손하지 마라. 그 무경이 그 주나라를 그 훼손하려고 이렇게 하는 거를 비유해서 그 하는데 야, 그게 뭐 사서 이쪽에만 그 하니까 항상 공자 얘기만 이렇게 됐지. 그 시경, 서경, 그다음에 역경도 그 효사가 전부 주공이 하셨다고 그래요. 육효의 효사가 있잖아요. 근데 각 64개의 괴사는 문왕이 했다고 그러고, 그래서 문왕, 주공, 공자 이런 분들의 그 철학의 깊이를 이제 공자는 이제 사설을 보면 이제 이해할 수 있는데 주공이나 문왕을 보려면 시경, 서경, 역경
그래서 이제 삼경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거를 공부를 해야 돼. 그래서 이거를 야, 이게 주공이라는 뭐 이게 대단하네. 이거 느끼기만 해도 이게 대단한 겁니다. 우리 동아시아 고전에 공자라는 이런 연원이 있고 그 공자는 또 자기가 그냥 있는 게 아니고 주공, 문왕 또 이제 맹자 읽어보면 그분들의 연원은 요순이잖아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지금 우리가 글로 읽을 수 있는 연원은 시경, 서경, 역경이에요. 사서, 노노, 맹자가 있고 그래서 이분들 시경이나 서경, 역경을 읽으면서 이분들의 이 생각들이 대단하구나. 이런 거를 느끼는 그 고전을 읽으면서 이런 거를 느낀다는 게 요즘 그런 걸 느껴요. 그 수요일 반 시경 하면서 이게 참 진짜 엄청난 행운이구나 이게. 이게 전에 박사과정 하고 그럴 때 시경, 뭐 서경, 역경도 부분은 많이 봤어요. 부분 뭐 선생님들 얘기하는 그 부분 찾아가지고 원문에 논문에서 찾아 이런 건 근데 그거하고 처음부터 쫙 읽어 나가는 거하고는 종류가 틀립니다. 느낌이 틀려요. 지금 시경을 그렇게 읽으면 특히 빈풍 이제 소화대화 이제 읽어 나가면 거기 대부분 주공의 작품이에요. 근데 그거를 읽으면서 이 주공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가까이 다가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예,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